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 몇 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은 고대 철학자와 현대 심리학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그저 잠깐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성찰과 목표 설정, 긍정적인 사고,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영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 지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영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수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너 자신을 알아라였습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영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영수에게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수는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고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영수와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연구했어요.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수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얘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영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즉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영수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휴식,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오늘은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자아 인식,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 의식,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적 사고, 공자의 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몇 년 전 제 친구 수진이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매일이 지옥 같다고 했죠. 어느 날 수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고 우리는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단순한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수진이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5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관계. 셀리그만은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했죠. 수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갔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수진이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요. 수진이도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죠.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감사의 일기라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죠. 수진이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마음은 더 밝아지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수진이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했죠. 수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잠재력,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인,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진이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지민이는 삶의 방향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어느 날 저와 지민이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만의 인생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의 인생 원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직, 성실, 배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했죠. 자신만의 인생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민이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지민이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하나씩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삶은 성장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민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졌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민이는 공자의 중용을 자신의 원칙에 적용해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내적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민이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의 목적, 로버트 치알디니의 일관된 행동,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중용,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민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와 자아 성찰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목표 설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강조한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넷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중용처럼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태도와 평정심 유지입니다.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 몇 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은 고대 철학자와 현대 심리학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그저 잠깐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성찰과 목표 설정, 긍정적인 사고,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영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 지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영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수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너 자신을 알아라였습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영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영수에게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수는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고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영수와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연구했어요.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수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영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즉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영수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휴식,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오늘은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자아 인식,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 의식,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적 사고, 공자의 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몇 년 전 제 친구 수진이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매일이 지옥 같다고 했죠. 어느 날 수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고 우리는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단순한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수진이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5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관계. 셀리그만은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했죠. 수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갔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수진이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요. 수진이도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죠.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감사의 일기라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죠. 수진이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마음은 더 밝아지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수진이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했죠. 수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잠재력,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인,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진이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지민이는 삶의 방향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어느 날 저와 지민이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만의 인생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의 인생 원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직, 성실, 배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했죠. 자신만의 인생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민이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지민이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하나씩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삶은 성장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민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졌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민이는 공자의 중용을 자신의 원칙에 적용해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내적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민이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의 목적, 로버트 치알디니의 일관된 행동,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중용,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민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와 자아 성찰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목표 설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강조한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넷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중용처럼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태도와 평정심 유지입니다.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 몇 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은 고대 철학자와 현대 심리학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그저 잠깐의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깊은 만족감과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자들의 통찰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기 성찰과 목표 설정, 긍정적인 사고,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영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에 지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영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영수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너 자신을 알아라였습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영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고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영수에게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했죠.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수는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고 작은 성취도 크게 기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영수와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연구했어요.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수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영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즉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영수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휴식,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죠. 오늘은 나는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자아 인식,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 의식,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적 사고, 공자의 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수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몇 년 전 제 친구 수진이는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매일이 지옥 같다고 했죠. 어느 날 수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고, 우리는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단순한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느끼는 깊은 만족감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덕을 실천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수진이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5가지 요소로 설명해요.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관계. 셀리그만은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했죠. 수진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입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갔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수진이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던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를 더 자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해요. 수진이도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큰 보람을 느꼈죠.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감사의 일기라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죠. 수진이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마음은 더 밝아지고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수진이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했죠. 수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잠재력,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 칼 로저스의 자아, 존중감,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인,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진이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몇 년 전 제 친구 지민이는 삶의 방향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어느 날 저와 지민이는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저에게 물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만의 인생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는 함께 그의 인생 원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직, 성실, 배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그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했죠. 자신만의 인생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지민이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죠.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목적의식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지민이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하나씩 달성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점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삶은 성장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민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열정을 가졌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민이는 공자의 중용을 자신의 원칙에 적용해 과도함과 부족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외부 상황보다 우리의 내적 태도와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민이는 이 철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삶의 목적, 로버트 치알디니의 일관된 행동,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빅터 프랭클의 목적의식, 공자의 중용,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 등은 모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민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인생이 100배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와 자아 성찰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둘째, 목적의식과 의미 있는 목표 설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목적을 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사고와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강조한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넷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자의 중용처럼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적인 태도와 평정심 유지입니다. 에픽테투스의 스토아 철학에서 배운 것처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100배로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